안녕하십니까. 부수한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만물의 생성과 분류에 관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가지 기본 성질로 흔히 오행이라 불리는 목, 화, 토, 금, 수입니다. 우리는 음양 오행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오행은 음과 양이라는 2가지 큰 기운이 서로 작용하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참고로 음과 양에 대해 살펴보면 음은 언덕부, 구름운, 그리고 현재라는 뜻을 가진 금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은 음과 비슷한 소리를 가진 글자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이라는 글자는 구름이 언덕을 가리워서 어둡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은 언덕부, 해뜰단, 그리고 보통 금지의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힘쓰다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맑은 날 언덕에 나가 일을 열심히 하는 형상인 셈입니다. 이제 음양의 상호작용으로 생성되는 5가지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과 화는 양의 기운이 좀 더 강한 성질이고, 토는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룬 성질이며, 금과 수는 음의 기운이 좀 더 강한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5가지 성질들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며 음양의 기운이 변화함에 따라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5글자들은 모두 각각의 대상들을 형상화한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금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쇠금은 음을 나타내는 지금 금자의 윗부분과 땅 속에 광물이 묻혀있는 형상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색깔과 관련된 부수입니다. 먼저 색은 색깔과 함께 성을 뜻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 원래 색의 윗부분은 허리를 굽히고 있는 사람을, 그리고 아래에 꼬리 파는 손을 내뻗고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고, 갑골문에서는 2 글자가 붙어 있어서 2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을 흙은 예전 불을 떼던 아궁이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항상 검게 그을려 있는 아궁이의 색깔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흰백은 촛불을 형성한 것으로 생각되며, 붉은 적은 밤에 사람이 불을 쬐고 있을 때 불그레하게 변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푸를청은 날생과 우물청이 결합한 모습으로 초목이 물을 받아 싱싱해지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를황은 밭전과 빛광이 결합한 것으로 땅의 색깔인 노랑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일시는 신에게 제사 지내는 제단을 상징하는 것으로 제사를 통해 길흉화복을 볼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별진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농기구를 본뜬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아마도 별의 은행과 농사를 연관지었던 것은 아닌지 추측할 따름입니다. 묘사는 산의 모습을 그대로 본뜬 것이고, 돌석은 기슭엄과 바위의 모양을 합친 글자입니다. 언덕부는 언덕이 돌출되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인데요. 부수로 쓰일 때는 글자의 좌측에 위치하여 좌부변이 됩니다. 한편 동일한 모양으로 글자의 우측에 위치하는 것은 우부방이라고 하는데, 이는 골읍이 변형된 것입니다. 골곡은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바람풍은 원래 상상의 새인 봉황을 형상화한 것인데요. 봉황의 날갯짓으로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여 바람의 의미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봉황을 나타내는 글자인 봉자는 무릇범과 세조가 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비우는 하늘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내천은 강물이 흐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얼음빙자의 갑골문의 형태를 보면 얼음이 깨지면서 위로 부풀어 오른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갖은 돼지시 또는 벌레치는 원래 고양이과 동물이 먹이를 노리며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글자는 돼지시와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갖은 돼지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갖은 글자의 대표적인 예가
한일의 가진 글자인 가진 한일입니다. 조개패는 껍질이 벌어진 조개의 모습을 형성한 것이고 재화나 재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고기어는 물고기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글자이며 주둥이, 지느러미, 그리고 꼬리의 모습이 글자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맹꽁이맹은 다소 복잡한 획순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글자 가운데 부분의 획순에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맹은 맹꽁이의 뜻과 함께 맹꽁이가 부지런히 우는 모습에서 힘쓰다의 뜻도 가집니다. 이때는 힘쓸 민으로 읽습니다. 거북귀의 획순 역시 조금 복잡합니다만 맹꽁이 맹자의 획순을 기억하시면서 익히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은 거북이의 발에 해당합니다. 귀는 거북이의 뜻과 함께 갈라진 등 껍데기에서 착안해 터지다, 갈라지다의 뜻인 균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새조, 깃 또는 날개 우는 새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날비 역시 획순에 주의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날비는 기두자가 펼쳐진 듯한 모습이며 가운데 부분은 오를 승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수 한자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파고드는 인문학 김민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